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지정한 필수 교육 과목들을 다 듣고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후 1급 자격증 시험에 취득하고 합격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로 사회복지 졸업생 선배님들은 사회복지 기관에 많이 취업을 하십니다. 주요 사회복지 기관인 NGO 기관으로는 월드비전, 기아덴책,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재단 등이 있습니다. 또 바로 기관에 취업하지 않고 국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솔직히 대표적으로 대학원을 갑니다. 국내 유수 대학원들을 비롯하여 해외 대학원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심리를 전공하는 분들은 적어도 국내 석사를 한다 해도 해외에서 꼭 박사로 대부분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석사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잡을 잡고 일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심리를 전공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취업 진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상담과 관련된 취업이고 두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취업입니다. 상담과 관련된 취업에서는 일센터, 학교사회복지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들처럼 실제적으로 상담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먼저 HR에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한 기업의 인사를 담당하고 새로운 신입들을 교육하는 것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조직과 함께 일하는 측면에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러한 심리학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봉사 활동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노인, 그다음 정신건강 또는 청소년, 아동 등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위클래스라는 상담센터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또래 상담 동아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주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검사나 성격검사 등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탐색하고 그리고 진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선 한 손에는 통계를, 한 손에는 영어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먼저 통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내 배우셨던 그 내용들을 대학에 오시면 30분 만에 교수님이 정리를 끝내시는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심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통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 감을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오셔서 그 이상의 것들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통계를, 한 손에 영어를 들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심리를 전공하게 된 순간 단순한 독심술사가 아닌 정말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학교에 오셔서 많은 논문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 논문들을 읽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거 역시 영어겠죠. 이 영어는 또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영어 말고도 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우서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심리를 전공하기 이전에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제 이 분야로 넘어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큰 활동은 바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상담 관련 직업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상담을 많이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담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상담해주기보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좋은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게 되죠.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회복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 영역에서 회복 관점이란 정신장애인들이 전문가에게 자신의 삶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자신의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희 학부에서는 강정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과의 썩은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분도 함께 초점을 맞추는 강정 관점을 배우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님 사랑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동기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동대의 자랑이죠. 바로 교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타 학교, 어떤 특정 학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석사생들도 교수님을 자주 찾아뵙기가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한동대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한 팀 모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면담들을 교수님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뵙고 같이 연구를 디벨롭할 수도 있고 정말 진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 분야에서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교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조금 더 친하고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동대에서의 상담심리 전공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한동대학교에는 좋은 교수님과 더불어 좋은 선배들, 좋은 공동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동대학교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공동체들 안에 속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선배들과 나누고 교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면 좋은 상담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네. 확신해 주세요. 확신해 주세요. 왜 이래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할게요.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떤 학교에서도 학부생이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생연구원으로 교수님과 함께 연구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 오고 싶은 회원분들께서도 이 사회복지 기관에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 분야가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직접 서비스를 전달받고 직접 기관에 와야 할 사람들이 코로나로 오지 못하니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특히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온택트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운동 프로그램을 줌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줌으로 회원들을 만나며 집에서 수건 등을 이용하여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줌으로 회원들을 모니터링하며 상담을 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담당했던 역할들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금세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전달을 채택했고 유튜브 영상, 상담 키트, 줌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계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 하면은 저희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코로나 블루입니다.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더 발전하고 흔히 말하는 AI가 급속히 발전해도 실제로 상담사의 자리는 솔직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가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최근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면서 상담 심리에서도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코로나 이후에서도 꼭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하는 새로운 측면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개선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에 사이버 심리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라 함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연구해 보는 겁니다.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독특한 양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들이 계속해서 심리가 연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 심리는 많은 분야들과 합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산이나 AI와 관련해서 함께 조합을 해서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AI가 면접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과 조합을 해서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그 코딩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고 싶고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실현시키고 싶은 고등학생분들 상담하지 잠깐만 내가 너무 민망해 너무 민망해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아찔하다. 저도 입시를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 진학을 하던 취업 준비를 하던 늘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항상 완벽하지 않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가게 될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그 상황에서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슬로건인 주님 사랑, 사랑 사람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정말 심리학의 관점으로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시험 보시고 또 수능 보시고 모의고사 보시고 많이 그리고 또 성적 나오고 또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에 나는 조금 다르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조금 안 좋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제 20살이 되고 한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태가 미래를 꼭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금 성적 1등급, 2등급 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꼭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조금 더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담심리를 공부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담심리는 착해야 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상담심리를 전공해도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결과 상담심리는 그러한 자질들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심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 그 분야들에서 여러분들의 자질과 특질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